오늘은 드디어 PN 접합 다이오드의 이상적인 전류 전압 특성을 수학적으로 유도해보고 물리적 의미를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수 캐리어의 확산 방정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운 앰비폴라 방정식입니다. 이것은 N타입 반도체의 앰비폴라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소수 캐리어의 전송 특성으로 전부 묘사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양공이라는 것은 N형 반도체에서 소수 캐리어로서 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앰비폴라 전송을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앰비폴라 방정식을 왜 사용하느냐? 여기에서 양공의 단독 확산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중성 영역을 먼저 가정해 보겠습니다. X가 XN보다 큰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구역에서 캐리어 농도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정상 상태로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중성 영역에서는 전개가 정확히 0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0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리어의 생성은 존재하지 않고 재결합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항, 요항을 전부 0으로 놓으면 이렇게 얻어지고, 요거를 확산거리의 항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 미분 방정식은 바로 양공의 단독 확산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너무나 많이 본 미분 방정식이 되겠죠. 우변이 0인 2차 미분 방정식입니다. 이 미분 방정식의 해는 이렇게 익스포넨셜로 표현이 되는데, x가 무한대가 되면 여기가 발산이 되기 때문에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가 0이 되니까 이 항 없어지고 이것만 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개수 b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 b를 구하는 방법은 경계 조건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x가 x 이꼴 xn일 때, 즉 공비층의 경계면에서는 pn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x가 무한대로 가면 N타입 반도체에 있는 소수 캐리어 양공은 열평형 상태 양공의 농도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이 두 조건을 가지고 풀어보면, 자, 델타 PNX라는 것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다 구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다시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쓰고, 요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것이 뭐 하고 같냐면, 자, 여기에 x 이꼴 xn을 대입한 그것과 동일해집니다. 그래서 b의 익스포넨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식에서 b를 구해보면 이렇게 얻어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b를 여기다 대입하면 델타 pnx는 이렇게 익스포넨셜의 함수, 새로운 항이 하나 추가되었죠. 이렇게 얻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 앞은 상수가 되겠죠. 순방향 전압이 결정이 되면 이 값은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소수 캐리어 양공의 농도는 어떻게 됩니까? X방향으로 진행할수록 점점 익스포넨셜로 감소한다는 겁니다. 거리의 지수함수로 감소해 간다. 그리고 전자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P형 반도체 전자, 과잉 소수 캐리어 전자 농도는 X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변하는데, 자, 요항이 또 추가가 된 거죠. X의 지수함수로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역시 감소합니다. P형 쪽이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점점 중성 영역 깊은 곳으로 진행할수록 이 값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지수함수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 다 거리의 지수함수로 감소해 간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앞에서도 몇 번 나온 그림이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소수 캐리어 양공과 전자의 농도를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양공이 주입돼서 이 공핍층의 엣지에서
지수함수로 이렇게 감소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리의 지수함수로 감소해 간다. 전자도 마찬가지로 주입이 돼서 공피증의 경계면에서 이렇게 지수함수로 감소해 간다. 그것을 이 그림에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3장에서 배운 확산 전류 밀도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가령 전자의 확산 전류 밀도는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 농도의 기울기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농도의 기울기, 즉 농도차가 크면 클수록 확산 전류 밀도는 증가하겠죠. 물론 이 앞에 확산 계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보면 이거를 미분하라는 거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지점, XN 지점에서의 확산 전류 밀도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X 대신에 XN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LP분의 1이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LP분의 PN0가 되고 이건 상수니까. 그리고 이 뒷항이 1이 되죠. X에다 XN을 대입하면. 그래서 여기에서의 기울기라는 것은 일정한 컨스탄트, 상수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령 뭐 요 지점에서는 수직으로 접선을 그어야죠.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뭐 요 지점에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기울기에 이 확산 전류 밀도는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확산 전류 밀도는 이것을 미분하면 되는데요. 우리 자, PN 접합 다이오드에 흐르는 총 전류는 항상 일정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전류의 성분은 바로 확산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빨간색에 표시된 요 전류, 그리고 요게 만드는 전류의 합으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산 전류는 어떻게 구하느냐? 공핍증의 경계면, 즉 XN과 마이너스 XP에서의 이 지점에서의 확산 전류 밀도. 이 확산 전류 밀도는 요만큼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만큼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요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PN 접합 다이오드에 흐르는 총 전류는 이렇게 공핍증의 경계면에서의 확산 전류 밀도의 그냥 합으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했듯이 요거 미분하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LP분의 PN0가 나오고요. 그런데 여기 QDP가 또 있죠? 그 마이너스 없어져서 요 상수항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이 익스포넨셜 항은 X 대신에 XN을 대입하니까 이건 1이 되죠? 없어집니다. 그래서 똑같이 P형 영역의 전자 농도도 똑같이 구한 다음에 미분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N 접합 다이오드의 이상적인 전류 전압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잘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자, 순방향 전압이 크면 자, 뒤에 있는 이 1항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워낙 커지기 때문에 그럼 그냥 이걸로 바꿔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요 상수항, 요 항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이 항을 보면 전부 소수 캐리어의 항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 앞에 살펴볼까요? 자, 열평형 상태 N형 반도체 소수 캐리어, 양공의 농도, 그리고 그 양공의 확산계수, 확산거리. 여기는 열평형 상태 P형 반도체 소수 캐리어 전자의 농도, 전자의 확산계수, 확산거리. 바로 이 소수 캐리어가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들은 모두 상수가 되죠. 도핑 농도가 결정되면 이 값은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에 곱하기 순방향 전압의 지수 함수로 이 전류 밀도가 이제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이 소수 캐리어가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 소수 캐리어들이 바로 이러한 소수 캐리어들이 확산 전류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만약에 여기 PN 접합 다이오드의 도핑 농도를 한번 증가시켜 보죠.
양공의 농도, 전자의 농도를 증가하면 다수 캐리어 농도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농도급의 일정 규칙에 의해서 소수 캐리어 농도는 감소하겠죠. 그래서 도핑 농도를 증가시키면 오히려 pn 접합 다이오드의 확산 전류 밀도는 감소합니다. 이게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는 pn 접합 다이오드는 소수 캐리어가 전류를 만들어낸다. 바로 요 성분들이 전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드리프트 전류 밀도를 보면 캐리어의 농도에 비례하죠. 그래서 전자의 드리프트 전류 밀도를 보면 N 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농도를 증가시키면 드리프트 전류 밀도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드리프트 전류 밀도는 그 전류 성분이 바로 다수 캐리어에 의해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pn 접합 다이오드하고 이러한 차이점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식에서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것이 확산 전류 밀도는 이 확산거리에 감소합니다.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전류라는 것은 확산거리가 길면 길수록 증가하게 됩니다. 일견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확산거리라는 것을 우리 한번 다시 되새겨보기 바랍니다. 소수 캐리어가 다수 캐리어와 재결합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확산이 꼭 끝나는 시점, 그 시점에서는 소수 캐리어는 재결합하고 다수 캐리어하고 재결합해서 소멸되기 때문에 농도가 0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를 그려서 이 X축과의 교점, 이 지점이 바로 확산거리가 됩니다. 요만큼이 확산거리가 되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농도의 기울기가 더 급준하죠. 여기는 좀 낮죠. 그래서 확산거리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확산거리가 길어지면 농도의 기울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확산 전류 밀도가 감소하는 겁니다. 확산거리가 짧아지면 여기 농도의 기울기가 급준하죠. 그래서 확산 전류 밀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총 전류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단면적을 곱해주고요. 접합의 단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확산 전류 밀도를 전부 합해줘야 되는데 어디까지? 전자가 확산한 거리, 요만큼이면 요만큼 확산한 거리를 전부 합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류 밀도를 합해주기 때문에 결국은 총 전류라는 것은 이 확산거리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10장에서도 배우겠지만 태양전지 같은 거 보면 이 확산거리가 길수록 이 광전류가 증가합니다. 계속 캐리어들이 재결합하지 않고 확산해 가면서 이 전하를 뗀 입자가 확산해 가니까 계속 전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산거리를 길게 만드는 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태양전지에서는요. 그래서 확산전류와 확산전류 밀도가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아주 특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반복으로 들어봐 가지고 꼭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확산 전류 밀도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요 JS는 앞에 요항이 되겠죠. 요항은 다시 진성 캐리어 농도항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농도급의 일정 규칙에 의해서 이거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순방향 전압이 0보다 큰 경우에는 이게 매우 크게 증가하겠죠. 1 무시할 수 있습니다. 지수함수로 그냥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방향 전압이 0일 때는 이게 0이죠.
그래서 이게 1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0이 되니까 딱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순방향전압이 마이너스다. 즉 이게 역방향전압에 해당이 하는 거죠. 자,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이 값이 굉장히 작아지죠. 이거 거의 0으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이 값은 그냥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JS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역포화 전류 밀도라고 합니다. 역방향 전압에서 흐르는 아주 작은 전류 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구간으로 나눠서 해석을 하면, 자, VA가 마이너스 Q분의 KT라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0.63JS가 됩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에서는 마이너스 63JS가 되고, 자, 마이너스 Q분의 2KT면 마이너스 0.86이 되니까 조금 더 증가하죠? 그 다음에 순방향 전압, 아니, VA가 마이너스 Q분의 KT보다 많이 작다. 즉, 이 정도에 해당하겠죠? 이 정도에 해당하면 이 값은 그냥 무한대가 되니까 이 값이 0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J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역방향 전압에서도 이렇게 아주 작지만 전류가 계속 흐르고요. 이 JS는 자, 이거 보세요. 이거는 역바이어스 전압하고 무관합니다. 이 값은 딱 결정되는 값입니다. 즉 소수 캐리어 농도가 결정이 되고 뭐 확산계수, 확산거리가 결정이 되면 이 값은 그냥 딱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류값은 일정하기 때문에 포화된다. 그래서 역포화 전류 밀도라 하고요. VA가 마이너스일 때, 즉 역방향 전압일 때만 이 값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역포화 전류 밀도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역방향 전압이 걸리면 캐리어의 유입이 존재하지 않죠? 전자가 P형 영역으로 건너올 수가 없습니다. 양공도 N형 영역으로 건너갈 수가 없는데 왜 전류가 생기는 걸까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아주 중요한 물리 현상을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반복해서 들어가지고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뒤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